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리틀 특공대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우리 증시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뭘까요? 맞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조리틀 특공대 사상 처음 조선 이 배 관련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미 해군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로 육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오늘 새롭게 해군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협상 소식까지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보도록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다음 주에 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들려오고 있죠.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협상전에 나선 건데 현재로서 우리 측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패 두 가지가 있죠. LNG 그리고 조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현재 미국에서도 우리만 이렇게 우리 조선이 최고다 이러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우리를 상당히 중요한 조선 협력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선 올해 1월 9일에 나온 상당히 따끈따끈한 그런 기사고요. 상당히 기사 제목이 미국에서 진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할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The 21st century US Navy might be built in South Korea. 자, 21세기의 미 해군, 여기서는 해군이라고만 돼 있는데 해군 전함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1세기의 미 해군 전함이 한국에서 건조될 수도 있다. 라고 현재 똑같습니다. 이전에 봤었던 The National Interest 여기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자, while a future United States Navy warship probably won't prominently feature a stamp that says Made in South Korea or perhaps even Made in Japan. 자, 미래의 미국 해군 전함에 한국산 Made in Korea 또는 일본산 Made in Japan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찍힐 일은 아마 없겠지만 그런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되게 굉장히 좀 재미가 없게 약간 첫 문장부터 좀 약간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고 계시네요. 자, 향후 전함들이 외국 항구에서 건조될 수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1월 달에 예언을 취임식 이전에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죠. 제가 이 사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식 싱크탱크는 역시나 이 정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자면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 우리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인데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이 미국의 현재 캐패시티 관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미국의 조선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US capacity is only 0.13% in total. China has 232 times the shipbuilding capacity of United States.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해군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요. 전 세계 조선 시장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전 문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국이 30% 그리고 일본이 1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일본도 우리 시장에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조선 능력이요. 단지 0.13%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3%가 아니라 0.13%. 저도 정말 미국이 이 정도로 처참해진 줄은 몰랐는데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자, 보자면요. 총합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보다 232배 가량 더 큰 조선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이 우리 중국과 이어서 미국이 이 조선, 특히나 해군 함정 분야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미국의 조선업이 원래부터 이 정도였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에서 미국의 조선업의 역사를 잠깐 읊어드릴 텐데요. 사실 20세기 초죠.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백색 함대, The Great White Fleet라고 하거든요. 이 시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국의 조선업
활발했습니다. 특히나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크를 찍었는데요. 이때 정말 대단한 게 미국이 단 4-5년 사이에 수송선 2,700척 그리고 항공모함이요. 여러분 일반 배가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4-5년 만에 151척을 건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 당시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니까 거의 뭐 80년 전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의 이런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이 당시에 선박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막강한 압도적인 생산력을 보여줬었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 독일 그리고 일본을 꺾고 전세를 뒤집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정도로 미국 조선이 강했다라고 봐도 무방을 했는데요. 자 그럼 과연 미국의 조선업이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됐고 0.13%의 처참한 수준까지 추락을 하게 됐는지 잠시 후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세를 뒤집을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이 미국의 조선.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Several issues are at play, including that there remains a shortage of shipbuilders. 당연히 뭐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조선 기술자 부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Though there are just four national shipyards, including in Norfolk, Virginia, Portsmouth, Maine, Puget Sound, Washington, and Pearl Harbor. 진주만이지 하와이. 자, 이 버지니아주 노퍽 그리고 메인주의 포츠머스 그리고 워싱턴주의 퓨젯 사운드, 하와이 진주만을 포함해서 미국 내 국가 조선소는 단 4곳뿐입니다. 자,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에는 14곳의 다른 조선소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요. 산업 기반 내 조선 이런 능력의 부족은 더 많은 함정을 추가로 건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 많이 좀 심각합니다. There are also seven other shipyards owned by four contractors in the United States which currently build warships for the US Navy. 현재 미국에는 4개의 업체에 소유한 7곳의 조선소가 있으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국가 조선소고요. 여기에는 민간 사업자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이곳들에서 미 해군 전함을 건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개의 업체가 소유한 7곳의 조선소에서 과연 이 함정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이 미국의 조선업을 쇠퇴하게 만들었나? 기본적으로는 선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 높은 인건비와 생산비,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미국 스스로 둔 자충수도 굉장히 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국의 산업 구조 변화들을 보면은 조선업이 좀 빠르게 쇠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높은 인건비 그리고 약간 생산 현장에서 되게 고된 그런 높은 위험도 그리고 작업 난이도를 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인건비가 상충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 이렇게 해선 안 됐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1920년대에 제정된 존스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의 100년 전에 나온 법이죠. 이게 뭐냐? 미국 국내 해상 운송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사용해야 한다. 굉장히 약간 흥선대원군급의 이 폐쇄적인 정책이죠.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굉장히 미국 역시나 정책 이런 기조들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금을 보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지 간에 언뜻 보기에는 이게 내용만 보자면 자국 조선업을 장려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과부호가 실제로 이 경쟁력 저하를 가지고 오게 됐고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건조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게 될 텐데 이 때문에 미국 해운업계는 새 선박의 도입 자체를 굉장히 꺼리게 됐고요. 또 결국에 조선업 자체가 쇠퇴하게 되는 악순환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쐐기를 박은 게 바로 1980년대에 들어서 레이건 정부였는데요. 이제 80년대 드니까 미국이 슬슬 조선 산업을 쇠퇴 산업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레이건 대통령이 조선업 자체를 뭔가 국방의 강력한 하나의 축이라기보다는 그냥 수많은 많은 산업 분야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레이건 행정부가 보조금의 중단을 실시를 하자마자 미 조선업계가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친구들이요, 이 민간 선박 시장만큼은 좀 경쟁력을 내주지 말았었어야 됐는데, 사실 미국 조선업도요, 이런 군함이나 또는 특수 선박, 예를 들면 뭐 핵잠수함이나 또는 항공모함, 이런 거에 대한 끈은 이때에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 집중하느라 상업용 대형 선박에서 거의 패권을 뺏기다시피 했고, 결과적으로 미 해군까지 직격탄을 맞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자, 결국에는 함정을 뭐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건조보다 최근에는 배를 짓는 속도보다 퇴역 속도가 더 빠르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 미국에서 현재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라고 지금 현재 약간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여기 내셔널에서도 많이 좀 약간 한탄을 하고 있어요. 자아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특히나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더욱더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 잠시 후의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Korea and Japan to the rescue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우리를 구해 줄 것인가라고 나와 있죠. If the US industrial base can step up, perhaps South Korea and Japan can. 자, 만약 미국의 산업 기반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이미 그전에도 남겼습니다. We may have to go to others, but out, and it's okay to do that.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맡기고 bid out, 입찰을 돌리는 방식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뭐 이제 마찬가지로 인정을 굉장히 잘해요. 이 친구들이 자아 그런 객관화가 잘 되는 친구들입니다. We'll beat them out until we get ourselves ready. We are not prepared for ships. We don't have docks. 지금 우리는 배를 만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조선소, 여기서 docks는 우리가 말하는 도크, 그겁니다. 조선소, 도크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K조선이 일본보다 우세한 이유, 방금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위에 나와 있었어요. 사실 전 세계 조선업에서 현재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7%. 사실상은요, 지금 들어서는 전황이 더더욱 갈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요, 잘 보면요, 미국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또 한국의 저가 수주 공세로 인해서 일본의 상선 수주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미국이랑 마찬가지죠. 이런 상업용 선박의 수주가 감소하자마자 한국의 이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왔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는 그래도 일본도 같이 좀 언급을 해 주네요. 현실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조선소, 즉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글로벌 선박 솔루션 기업인 클락슨, 여기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우리 언론이죠.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의 18%를 차지를 했고, 중국은 69%를 차지했다. 와, 그래도 정말 중국의 이 엄청난 물량 공세는 무시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트럼프는 미국 해군의 재건을 위해서 극동의 Far East, 극동이죠. 이 극동의 동맹국들을 고려하는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난 2월이라 함은 작년 2월을 말을 하는 거겠죠. 이 카를로스 델 토로, 야, 굉장히 이분 중요한데요. 이분 설명까지 같이 하게 되면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분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이분이 미국의 해군 장관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의 조선소 시설을 직접 둘러보시고 시찰을 하시고 또 국내 조선업계 경영진들과 만나기까지 했었습니다.
일본도 비슷하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뭐 목적은 단 하나겠죠. 미국 내 조선소에 대해서 더 많은 파트너십과 또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었었죠. 자, 그런데 사실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투자 유치에 조금 더 목적이 방점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의 국방의 가장 중추가 되는 이 해군 관련 함정들을 우리 땅에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시차를 한번 싹 하고 오시더니 살짝 생각을 바꾸십니다. 자,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 아예 그냥 수주 자체를 외국에다가 동맹국들에다가 맡겨버리자 이런 식으로 약간 기조 변화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 invest in America. 미국에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조선소가 뚝딱 하고 나오는 건 아니고 당연히 더더욱 이 배가 뚝딱 하고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거를 일일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는 중국에 금방 약간 이제 뭔가 뭐라고 침략까지는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나기 전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이 Making the Navy Great Again 이번에는 마가가 아니라 마난가요? 아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MN 그쵸? 뭐가네요. 네, 약간 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한번 미 해군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건지 그 계획 잠시 후에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Making the Navy Great Again.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시 미 조선 그리고 더 앞서서 Navy는 지금 해군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미 해군을 더 대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 앞에 나온 내용들은 이전에 미국이 자신 발목을 잡았었던 뭐 Buy American, 뭐 BAA 뭐 이런 식으로 자국산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필수인 그런 법이 하나 있거든요. 이 친구가 1933년에 제정이 된 법인데 사실상 이 법에 따르면은 뭐 미국산 철강, 철 제품, 제조품 모두 자국산을 이제 다 조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까지 이 친구들이 무시를 하겠다라고 현재 지금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린 거겠죠. 자, 이어서 쭉쭉쭉쭉 보자면 존스법에 대한 설명까지 나오고 있어요. 존스법은 제가 아까 설명을 이미 드렸었죠. 굉장히 미국이 약간 뻘짓, 약간 자충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조선업을 크게 망하게 만든 주요 법안이고요. 이래서 정말 보호 법안도 적당히 해야 해요. 오히려 우리 자국 산업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Japan's Maya class and South Korea's 세종. 아, 세종. 네, 그렇죠. 세종대왕급. 자, 일본의 마야급과 또 한국의 세종대왕급 모두 이지스 체계를 갖춘 잘 건조된 신뢰할 수 있는 수상 전투함입니다라고 지금 USNI 뉴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야급이 보고 세종대왕급이 또 무엇이냐? 이거 잠시 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이지스 체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그렇죠. 이지스 체계가 뭐냐? 하늘에서 날아오는 이런 미사일이나 또는 비행기를 자동으로 찾아내서 격추하는,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항공모함 하나만 잡아도요. 정말 거의 뭐 육군으로 치자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차들을 몇백 대, 몇천 대의 전차들을 잡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지닙니다. 특히나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항공모함 자체를 뭐 요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구축함, 수송함 이런 친구들을 다 이렇게 때려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상 이 해군 함정에 있어서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방어가 정말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전투함의 이런 뭐 두뇌 그리고 눈 손이 자동으로 달려서 레이더가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찾아내면은 이 컴퓨터가 빠르게 판단해서 손 미사일을 통해서
빠르게 그것들을 격추하는 시스템이 이지스 체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자동 대응이 가능해서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자, 그럼 이전에는 사람이 직접 했냐? 당연하죠. 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옛날에 이 2차 세계대전 때 특히나 태평양 전쟁 때 영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드웨이 이전에 굉장히 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인상 깊게 봤었어요. 거기 보면은 실제로 그 배 위에서 사람이 기관총을 들고 직접 날아오는 항공기를 향해서 이렇게 기관총을 발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정확하지도 않거니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항공기가 날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투기가 날아오고 있는데 폭격기가 막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기관총을 이렇게 쏠 수 있는 사람 사실상 그냥 막 보고 사격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뭐 80년 전이었으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전투기 거기 위에 유리창도 없었던 덮개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저희 참고로 둘리틀 이제 저희 원본이 되시는 그분조차도 그런 시대에서 그렇게 좀 공을 세우셨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들이 전혀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항공기 뭐 한두 대만으로도 거의 항공모함이 반파가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항공모함이요 여러분 목조로 건조가 됐었어요 미국이. 미국이 이제 약간 이런 선박이 좀 늦게 변형이 됐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철제를 사용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또 목조를 사용하느라고 목조에서 철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쉽게 따라잡지 못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약간 삼천포로 샜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펜타곤에 따르면 이런 생산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해군은 자금과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간 두 척 이상의 구축함 DDG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두 척 이상도 발주하지 못한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이때는 당선인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때는 취임식 전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해군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맹국 조선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야기 잠시 후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얼른 마지막 우리 이제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요. 이 한국이 미의 해군 함정을 이전에 정비를 완료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만한 그런 관련 용어들도 있어서 제가 얼른 가져와 봤습니다. South Korea completes maintenance of U.S. Navy vessel. 자, 한국이 미군 해군 함정 정비를 완료했다. 자, 여기 보면은 the United States still lacks the domestic facilities to handle the building and maintenance needs of the U.S. Navy. 자, 이 미국 해군에 대해서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해서 유지와 보수를 할 만한 국내적인 시설이 여전히 미국이 부족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바로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 여기서 보면 한국이죠. 여기에서 이런 미군 해군 함정에 대한 어떤 보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this week it was announced that the first such routine servicing was complete on the Military Sea Lift Command. 이번 주 이 MSC라고 되어 있는데 이 Military Sea Lift Command 군수 지원 사령부라고 해석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군수 지원 사령부에서 운용하는 루이스 앤 클라크급 건화물 수송함 USNS 월리 시라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정비가 완료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 세종대왕급, 마야급 여기에서는 루이스 앤 클라크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슷한 설계로 만들어진 배들을 묶어서 우리는 같은 급으로 묶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같은 모델, 같은 급이라면 같은 모델, 같은 시리즈라고 보시면 편한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 뭐 세종대왕급이라고 하면은 그 원형 프로토타입 첫 번째로 만든 배, 우리가 대표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배 이름을 따서 부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세종대왕급, 마야급 이런 이름이 붙여지는 거고요. 세종대왕급이라면 당연히 첫 번째 배 이름은 세종대왕함인 거고 이후에 같은 설계로 만든 배들도 전부 세종대왕급으로 묶어서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건화물 수송함은 말 그대로 액체 말고 마른 화물, 드라이한 화물을 해군 함정까지 수송해 주는 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때 당시에 미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이 함정은 한국에서 7개월 동안 ROH 정기 정비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조선소가 이렇게 대형의 MSC 함정을 대상으로 ROH 정기 정비 계약을 수주한 첫 사례인데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항해 정비가 이제 수행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Voyage Repair VR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좀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배가 임무 중에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현장에서 고칠 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뭐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면은 항구에 잠깐 들러서 빠르게 고쳐야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과 싸운다고 했을 때, 아, 싸우다가 얘는 항구에 가서 고쳐야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면 그 중간에 침몰하겠죠. 자, 그래서 그 기지로 바로 우리 한반도, 한국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도 많이 될 거고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를 능가할 만한 동맹국이 없어지게 거의 되는 거예요. 왜냐? 미군 해군 함정을 우리 땅에서 수리를 맡긴다니까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미 그것들을 이미 끝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쭉쭉 보자면 이는 더욱 강화된 파트너십 그리고 한미 동맹 상징으로 기념할 만한 이정표적인 성과고 이걸 누가 했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바로 한화 오션이 그때 당시에 수행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 대표적인 조선사 중 하나이다. 당연히 이 한국 국내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이렇게 계약을 성공적으로 따내게 되면서 이제 해당 계약을 따내게 되면서 미 해군과의 첫 주계약 조선정비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약간 감동을 했던 게 정말 하나오션 이렇게 나와 있었죠. 우리나라가 이걸 굉장히 잘해요. 어떤 거냐면 Notably, Hanwha engineers reverse engineer the damaged rudder, replacing the unit when blueprints were unavailable. 설계도가 없는 상황에서요. 한화 엔지니어님들이 손상된 방향타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복제해서 교체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가요. 정말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공학자분들이 정말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다른 곳에서도 많아요. 이게 뭐냐?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하나하나 다시 분해를 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역추적, 거꾸로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미국 애들이 뭐 이렇게 정비를 해달라 해놓고 뭐 설계도를 주는 것까지는 좀 약간 껄끄러웠나 봐요. 근데 결국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복구에 성공을 하고요. 자, 이후에는 이제 원리사라함의 이 전성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함정 이야기를 더 하게 된다면 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의 신뢰를 이렇게 얻게 됐는지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은 쇠락하고 한국의 조선업은 어떤 식으로 미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있을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더더욱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기대가 많이 되네요. 여러분들 다음 주 이슈 끝까지 트래킹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발전된 그리고 더 유익한 그런 이야기들로 제가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